다음 세대 잠자는 영을 깨워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좋은 음식을 챙겨서 줍니다. 왜냐면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갈증을 해결하거나 배만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신 것들은 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지도할 책임과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늘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서 보고 살고 있는데 이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 단지 재미로 그칠까요? 그것도 역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요? 눈과 귀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두뇌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금방 얘기할 수 있죠. 두뇌로 흘러 들어간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7살짜리들한테 이런 그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여주고요. 와인잔이 있죠? 그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텔레비전 모니터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속에 들어있는 와인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7살짜리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다 쏟아져요, 쏟아져요, 쏟아져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쏟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의 실험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기울이면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세 그룹의 아이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의 보이는 행동이 다 달랐죠. 인형을 공격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쓰다듬는 아이들도 있었고 무관심한 아이도 있었어요. 왜 아이들의 행동이 달랐어요?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본 게 달랐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았느냐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을 구성합니다. 마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장소예요. 물론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표현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보는 것과 듣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뭘 지키는 것이에요? 네, 눈과 귀를 지키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까요? 잠언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코와 입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왜 굳이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코와 입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지어진 기관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눈과 귀는 너희들이 눈과 귀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과 귀를 지키는 일,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한 사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네, 롯은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은 의인이었는데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날마다 무엇을 보게 됐다고요? 음란한 행실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실들을 눈을 뜨면 보고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이 상했다. 그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TV,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들 중에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음란한 행실들을 매일 보고 듣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6학년이 되면 30% 가까운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한다고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무려 86.7%가 음란물을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운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이미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음란물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심령을 상하게 하는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생들을요,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자연 다큐를 보여주고요. 한 팀은 일반적인 음란물을 보여줬어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보통 성인 등급의 음란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물, 음란물이 아니고 성인 이용가 등급의 영화들, 성인 영화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보통 야동이라고 말하는, 음란물이라고 말하는 폭력적인 음란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실험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방을 옮겨서 다트를 던져보게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여기 안 던질게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예,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어서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조금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포르노가 뇌 자극을 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그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 방금 보신 것처럼 자연 다큐를 본 아이들과 폭력적인 음란물을 본 대학생들 사이에 다트, 그 사람 얼굴에 표적을 던지는데 태도와 행동의 결정이 다르죠. 예, 보고 들은 게 달랐는데 결정이 다른 거예요. 대학생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음란물을 본다는 것이 단순히 음란한 상상을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음란물을 보면 사람에 대한 존중감,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롯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한 게임에, 어떤 게임에 그 표지, 첫 화면.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그러니까 헤드샷이라는 구호를 한번 외치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이 헤드샷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예, 이 헤드샷은 목을 쳐낸다는 뜻이에요. 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우선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많이 하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1위부터 20위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큰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위부터 20위까지가 쭉 있는데 이 게임을 쭉 살펴봤더니요, 이 중에 20개 중에서 무려 18개, 90%가 15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이었어요. 자, 15세 이용가 등급이라는 뜻은 주먹이나 칼이나 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여야 점수가 생기고 죽여야 레벨이 올라가고 죽여야 아이템이 생기는 게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퍼즐 게임이라든가 축구 게임이라든가 자동차 게임이 아니라 대부분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이는 아주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한다라기보다는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 전체 상위 랭킹에 있는 20개 중에 단 2개만 빼고는 다 그런 폭력적인 게임을 이미 아이들이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게임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30% 정도 아이들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헤드샷 등장하죠? 저렇게 사람 머리를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헤드샷을 하는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게임 속에서는
헤드샷 한 번 하면 쾌감이 오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죠. 이런 그림들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게임 속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게임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듣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눈과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면 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맡는 편도회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퇴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 파동.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게임할 때 보니까 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두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없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뇌의 가운데 부분, 우리가 변연계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거기에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원래는 공포에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 편도체의 기능이라는 것이 공포 반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센 존재를 만나면 공포 반응이 편도체에서 일어나면서 빨리 도망을 가도록 하고, 자기의 먹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반응해서 잡아먹게 하고, 이런 걸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 이 편도체가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쥐가 편도체가 망가지면 고양이 앞에서 막 까불거든요. 두려움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요 기능만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편도체가 이 두려움이나 공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동물들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공감하고 배려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공감하고 사슴을 배려하면 호랑이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에게는 이런 장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배려하면서 공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편도체에 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든지 먼저 물리쳐서 죽여서 내가 점수를 따고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게임 속에서 상대방 캐릭터를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가 죽고자 내 캐릭터를 죽이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도체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기능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야.
이 기능이 살아나면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게임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다 보면 점점 이 기능이 축소돼서 편도액이 저하되는 이 모습을 두뇌 그 사진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요,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그것은 통제하고 조절하는 장치인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에는 고무 바킹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에 수돗물을 잠그려면 이렇게 꼭지를 돌리면 잠겨지는데 그 꼭지 안에 있는 고무 바킹이 많이 쓰다 보면 마모가 되죠. 그게 마모가 돼서 망가지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잠궈도 물이 멈추지 않죠. 인간의 두뇌에는 하나님이 내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성질 날 수 있어요. 막 뭔가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전두엽에 있는 고무 바킹이 그걸 딱딱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렇게 성질 부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참으면 내 캐릭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게임에 몰입한다는 얘기는 이 조절하는 장치가 점점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지게 돼서 헐렁헐렁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동생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폭력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은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했던 베드로의 증언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TV, 게임, 스마트폰 속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전체 상위 20개 게임 중에서 90%나 되는 18개 게임을 폭력적인 게임에 접속해서 우리 두뇌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편도에게 공감 배려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전두엽의 통제 조절하는 그 장치들이 망가지는, 이 두 가지가 망가지면 뭐와 똑같다고요?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몸을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보고 듣는,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실제로 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